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차 XM3 하이브리드, 요즘 굉장히 핫한 차죠. 연료 효율 높고 또 도시명에 맞는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모델의 디자인 예쁜 걸로 아주 젊은 층, 그리고 사회초년생, 은퇴자나 아니면 그런 운전자들에게 굉장히 인기 많은 그런 모델입니다. 유럽의 출시가 이미 작년에 됐고요. 출시된 후에 유럽에서도 아주 승승장구하는 모델입니다. 작년에 10만 대를 유럽에 수출했는데 그 중에 60%가 하이브리드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서울 종로를 출발해서 목포로 가서 목포에서 배에 차를 싣고 제주도에 들어가서 제주도에서도 최고 남쪽인 서귀포까지, 지금 예상으로는 약 1200km 정도 될 것 같은데, 1200km를 달렸을 때 과연 이 차가 주행 성능은 어떻고 또 연료 효율은 어떻고, 그리고 운전할 때 과연 편한지 뭐 이런 것도 좀 보고요. 이 차를 사도 정말 될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뒤로 잠깐 오시면 이 물건들을 실을 겁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방어 낚시, 참돔 타이라바 낚시, 그리고 갑오징어 낚시, 뭐 갈치는 약간 철이 지났고요. 그 정도가 굉장히 지금 핫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날씨가 허락하고 시간이 좀 된다면 갑오징어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갑오징어 낚시하는 모습도 잠깐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를 뒤로 밀어서 2열이 이제 뭐 높거나 이렇게 손해 보지 않는 대신 이런 트렁크가 약간 일반 차들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는 약간 트렁크 공간이 좀 손해 보는 그런 거죠. 네, 지금 낚싯대하고 뭐 옷 같은 작은 짐들은 2열에 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좀 큰 짐들은 여기 트렁크에 좀 실어보겠습니다. 좀 실었고, 지금 2열에 보시면 이렇게 컴퓨터 가방하고 침낭하고 낚싯대는 2열에 실었습니다. 371km 18,400원에 4시간 33분. 지금 시간이 5시 13분인데 퇴근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좀 빨리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목포 국제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5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8분인데 저희들이 서울에서 종로에서 출발한 게 5시 한 2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식사도 했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배가 퀸 제누비아 호입니다. 굉장히 큰 배죠. 승차권은 이코노미, 가장 낮은 금액에 이제 대합실 큰 데서 그냥 같이 누워서 자는 그런 걸 끊어봤는데요. 1인당 36,300원입니다. 그리고 배 이 XM3 소형 SUV죠. 이걸 싣는 가격은 128,000원. 차를 선적을 하고 배를 타고 제주도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차를 배에서 내리려고 지금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은 5시 57분. 네, 새벽 5시 57분이고요. 저희들이 한 5시 30분에서 40분 정도 사이에 제주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상층에 있는 차가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목포에서 여기까지 한 4시간 반에서 4시간 40분, 네, 이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려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제주항에 내려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제주시에 있는 이호태우 해변 바로 옆에 알작지라는 해안가에 와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지금 여기까지 대략 한 390km 정도 달렸고요. 르노의 최초의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첫 모델이고요. 쿠페형 디자인이 굉장히 좀 탄탄하면서 예쁘고 아름답고 뭐 이런 느낌이 있죠. 지금 이 색상이 뒤로 보이는 바다색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전면부의 디자인입니다. 이 앞에 전체 범퍼의 이 하단 부분 F1 다이내믹 블레이드 범퍼를 가져온 겁니다. 이 옆에 보시면 공기주머니가 있고요. 그래서 공기가 여기서 들어가서 이 뒤로 빠져나오면서 타이어 열도 식히고요. 그리고 공기역학적으로 공기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네, 이런 작용도 하죠. 르노의 이 헤드램프가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2555 R18 18인치 타이어를 장착을 했습니다. 또 이 차가 굉장히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휠하우스를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죠. 이 SUV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프로드도 뭐 가끔 달릴 수도 있고, 특히 유럽형 모델들은 여기에 이렇게 강한 플라스틱을 써서 돌이 튀거나 흙이 튈 때 차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차체가 SUV지만 좀 낮은 느낌입니다. 좀 낮은 느낌이고, 이렇게 열었을 때 타고 내리기 좀 편하게, 아무래도 여성분이나 노인분이 타고 내리기 좀 편한 SUV 치고는 스마트차 할 때 굉장히 편한, 그렇습니다. 네, 이 차에 지금 연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차가 유럽에서는 21km를 공인받았습니다. 복합 연비 기준. 근데 한국은 뭐 워낙 좀 연비에 대한 규제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복합 연비 기준 17.0, 도심 17.4, 고속도로 16.6. 도심지에서는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할 때 하이브리드의 연비의 이점이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고속도로를 갔을 때 이 차를 타고 뭐 과속을 한다든지 하면은 하이브리드를 거의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6.6이라고 했는데, 실제 뭐 110km 이상 막 과속으로 달리면 이 연비는 한 15대, 14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는 고속도로에서 정속으로 과속하지 않고 주행하는 게 운전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평균 한 17.9 정도를 찍고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운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연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후면부인데요. 후면부에도 마찬가지로 태풍 엠블럼이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XM3, 여기는 이테크 하이브리드, 네, 이렇게 하이브리드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트렁크는 여기에 손 넣어서 이렇게 열고요. 네, 이렇게 열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좀 전동식 트렁크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쿠페형으로 위로 많이 높이 열려서 여성분들, 키가 좀 작은 분들은 좀 열고 닫기가 조금 불편한, 네,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1km 앞 어승진 삼거리 교차로에서 중문 반면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이 차는 1600cc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가 두 개가 맞물려 있죠. 전기 모터 하나는 시동,
그리고 배터리 충전하는 데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가속이나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모터가 하나 있죠. 이 차가 가솔린 엔진만으로는 86, 최고 출력이 86마력인데 거기에 전기모터 출력까지 더해지면 전기모터 출력이 49마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더하면 144마력이 됩니다. 그래서 총 출력이 144마력이다. 뭐 차체가 좀 작고 컴팩트한 SUV이기 때문에 뭐 144마력 정도면은 힘은 충분하다. 제가 지금까지 근 뭐 400 지금 한 20km 이상 달리고 있는데요. 힘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뭐 거의 못 받았습니다. 굉장히 좀 급한 가속이다 할 때는 전기 모터가 또 개입을 해서 힘을 보태고요. 그리고 좀 내리막이 있다 할 때는 엔진이 스톱하고 모터를 충전하고 또 일부는 모터로만 가고 뭐 이런 시스템이죠.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시속 50km 이내에서 모터로만, 전기 모터로만 보통 구동을 하죠. 그런데 XM3 하이브리드의 또 그 F1 기술을 접목해서 이 차는 E시프트라는 게 1단, 2단까지 있는 그런 전기 모터를 구동하는 1단, 2단 기어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E시프트 1단일 때 시속 75km까지 전기 모터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프트를 2단으로 맞추면 시속 160km까지 전기 모터로 주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차의 또 장점이 일반 차들은 50km가 딱 넘어가면 전기 모터의 개입이 딱 끝나죠. 근데 이 차는 50km가 넘어서 75km, 160km까지도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기름을 아끼고 고속에서도 배터리가 엔진과 함께 차를 구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효율이 좋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시내에 완전 저속일 때 굉장히 효율적이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50km를 넘어도 하이브리드의 효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타면서 좀 느낌은 도심에서는 전기 모터가 이 차를 주로 움직이죠. 그러면서 엔진이 가끔 전기 모터의 배터리가 부족할 때 엔진이 개입을 해서 힘을 내주고, 그래서 중저속 때 굉장히 탄탄한 이런 느낌이 들고요. 고속으로 올라가면 엔진에서 주로 힘을 내지만 전기 모터가 틈틈이 개입을 해서 모자라는 힘을 보충해주고 연료를 아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끌어다 쓰는, 적재적소에 뭐 배터리가 필요하면 배터리를 끌어 쓰고 엔진에서 힘이 필요하면 엔진을 끌어다 쓰고 해서 딱딱 필요한 힘만 끌어다 쓰는, 그래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요. 효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세팅 값이 딱 정해져 있는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만으로 3km 정도로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시내 주행 같은 경우는 75%를 전기 배터리로만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도심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다,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도심에서 75%를 전기 배터리로만 주행을 할 수만 있다면 아마 18km, 19km, 20km 이 정도 찍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근데 이 차는 또 순수 전기 모드로만 주행을 할 수 있게 여기에 EV 버튼이 따로 있죠. 그래서 딱 누르면 지금부터는 이 배터리가 다 소모될 때까지 EV 모드로만 주행을 하는 그런 겁니다. 배터리가 다 나갔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EV 모드가 꺼지죠. 그리고 지금 제가 뭐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여기 보시면 B 버튼, D 드라이브, B 버튼 이렇게 있는데 이 B 버튼 모드로 지금 쓰고 있죠. 이게 원 페달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가속이 되고 떼면 충전이 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면서 충전이 되는 그런 거죠. 에너지를 회수하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지금 배터리가 충전이 쭉쭉쭉쭉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B 버튼을 아까 눌러서 활성화 시켜놔서 배터리 충전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이 딱 끝나면 네, EV 버튼을 지금 딱 눌러서 네, 지금부터는 또 전기로만 갈 수 있게 이렇게 버튼이 눌러져 있습니다. 네, 지금 한라산 어린목 쪽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서귀포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차 XM3가 나왔을 때 한 가지 좀 운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후륜에 토션빔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서스펜션이 토션빔이 들어가면서 어떤 요철이나 이런 데에서 충격을 과연 잘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었죠. 근데 제가 오늘 지금 거의 뭐 이제 450km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타고 있는데요. 지금 요철도 굉장히 많이 넘었죠. 그런데 하체가 의외로 굉장히 부드럽고 튀는 느낌 없이 이렇게 야무지게 도로를 잘 이렇게 읽고 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랑 굉장히 잘 밀착해서 이렇게 주행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요 앞에도 지금 바로 요철이 있는데요. 요철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뭐 별 느낌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요철을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간에 우리가 우려했던, 처음에 나왔을 때 우려했던 그 토션빔에 대한 걱정, 네, 이거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한라산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굉장히 이제 급한 커브길을 많이 지났는데요. SUV, 일반적인 SUV들이 이 커브길에서 세단에 비해서 좀 약하죠. 그래서 쏠림 현상도 크고, 그래서 이 차도 뭐 SUV니까요, 쿠페형이지만 SUV니까 좀 쏠림 현상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뭐 의외로 쏠림 현상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가 좀 일단 작고 컴팩트하니까 다루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급커브나 이런 데에서도 속도를 줄였다 아니면 높였다 하는 이런 민첩성이나 뭐 핸들링 이런 것들이 워낙 좋으니까, 네, 그리고 쏠림 현상도 그렇게 크지 않다. 또 이 차가 유럽에서 인기가 높은 이유가, 유럽의 뒷골목들이 골목이 좁고 돌로, 오래된 돌로 이렇게 만든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스팔트가 아니고. 그런데 그런 도로를 지나다 보면 돌에 차가 탁탁 이게 튀거든요. 그런 튀는 것을 좀 막는, 요철을 좀 이렇게 좀 덜하게 만드는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차도 유럽을 좀 겨냥해서 만든 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하체에 요철이 통통통통 튕기는, 네, 이런 걸 좀 많이 잡는데 신경을 좀 쓴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공인 연비 17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17.4죠. 유럽 기준으로는 21km까지 나왔는데, 아무래도 한국이 조금 더 그 연비 그 측정 기준이 좀 박하고요. 특히 뭐 한국과 미국이 좀 박하고 유럽이 좀 후한 편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들어온 차들이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연비가 낮게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고요. 이 차가 현재 인스파이어 모델이어서 18인치가 끼워 있습니다. 17인치짜리는 17.4고요 18인치 타이어는 17. 그래서 공인연비가 17인데 제가 시내 주행을 지금 이런 패턴 좀 40, 이제 뭐 좀 천천히 이렇게 제주도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니까 평균 연비가 한 20km 정도 나옵니다. 연비가 뭐 어마어마하게 좋죠. 그래서 이 차는 빨리 달리고 이런 차가 아니고 도심에서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충분히 써가면서 천천히 느긋하게 연비운전을 하는, 그렇게 탄다면 효율이 굉장히 좋은, 네, 그런 차입니다. 제가 오늘 이 차를 타고 서울 출발해서 총 8시간 정도 운전을 했거든요. 뭐 고속도로, 국도 다 합쳐서 한 8시간 정도 운전을 했는데, 사실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 좀 피곤하고 특히 허리가 좀 아픈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뭐 이런 지금 쑤시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운전하는데 굉장히 편하고요. 장거리 운전에 특히 편하고 이게 또 차가 컴팩트하다 보니까 뭐 시야도 높고요. 운전이 아주 편합니다. 특히 이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이 국산에 비해서 이 유럽차 기준들이 핸들링이 조금 더 예민하고 날카로운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보통의 유럽차들이. 근데 이 차는 뭐 워낙 유럽을 기준으로 만드는 차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들었지만 그래서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샤프하고 날카롭고 정확한 이런 느낌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XM3 하이브리드의 실내입니다. 계기판이 전자식으로 앞에 이렇게 딱 돼 있고요. 왼쪽에는 속도계, 오른쪽에는 에너지 흐름도, 현재 주행거리,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배터리의 현재 충전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쪽에 있는 거는 누적 주행 연비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순간 주행 연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행하기 좋은, 운전하기 좋은, 네, 좀 손에 딱 잡으면 편한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이고요. 세단의 스티어링 휠보다 약간 작은 느낌입니다. 이게 유럽 차들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모델들이 특히 뭐 푸조라든지 골프 그런 차들이 이런 핸들의 감촉이나 핸들의 크기 약간 작은 듯 하면서 운전하기 편하게 그런 느낌이거든요. 마치 이 차도 조금 작은 느낌입니다. 근데 좌측을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 안에 이렇게 숨어 있고요. 우측에는 전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채널 바꾸고 여기 계기판에 표시되는 이런 표시등 바꾸고 뭐 이런 몇 가지 기능들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를 보면 볼륨은 여기에 숨어 있죠, 뒤에. 그래서 주행 중에 직관적으로 딱딱 뭐 조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와이퍼 조정하는 게 있고 좌측으로는 라이트 조정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르노 차들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밑에 있는 이 볼륨입니다. 이 볼륨을 주행 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만 만져서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딱 해놨죠. 그래서 핸들 옆에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오른쪽을 보시면 네, 여기 일단 이 패널이 카본으로 좀 메탈릭하게 입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느낌은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볼록볼록한 느낌인데 실제 만져보면 매끈합니다. 여기 또 보시면 9.2 인치 디스플레이 창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T맵 내비게이션이 여기 들어있고요. 피아노 건반처럼 누르는 토글 버튼이 이렇게 있죠.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었고요. 맨 왼쪽을 보시면 네, 여기가 1열에 온열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누르시면 온열, 네, 밑으로 내리면 통풍 이렇게 기능이 되어 있고 조수석도 마찬가지고요. 그 옆에 보시면 EV 모드, 네, EV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는 이걸 켜는 그런 모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마이 센스, 이거는 이제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이 마이 센스는 뭐 노멀 모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네, 비상 깜빡이죠. 그리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있고요. 여기는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이죠. 그래서 주차할 때 좀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에 보시면 네, 이렇게 1열 5열 통풍 시트, 조수석 이렇게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뭐 성에 제거 기능도 있고요. 이건 에어컨을 켰다 켰다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 에어컨 버튼이 있고요. 여기는 외부 공기가 들어오냐 막냐 차단하는 게 있고요. 요즘 차들답게 여기 보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억스. 이거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MP3나 뭐 이런 것들을 이 안에 이렇게 연결하는. 네, 그래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밑에 이 네모난 박스 이것이 무선 충전 기능입니다. 요철 이런 데 지나다녀도 휴대폰이 미끄러지지 않고 충전이 아주 잘 됩니다. 그 전투기, 뭐 비행기의 그 레버처럼 네, 이렇게 굉장히 아주 직관적으로 운전하기 편하고 그리고 멋스럽게 이렇게 기어 노브가 있습니다. 이게 또 작으니까 이런데 뭐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할 때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킹 버튼이 있고요.
여기 밑에도 여기도 핸드브레이크, 그리고 여기는 오토홀드. 컵홀더가 2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에 박스가 뭐 수납함이 하나 있는데, 수납함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 뭐 작은 소형 가전제품이나 이런 지갑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XM3 하이브리드 2열입니다. 2열 상태는 그렇게 뭐 좁지도 넓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소형 SUV의 크기 정도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태울 수 있고 뭐 2열을 그래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이런 거라, 여기에 2열 온열 시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뭐 등하교 시킬 때도 쓸 수 있고, 뭐 작은 아이들을 뒤에 태우고 뭐 장 보러 갈 때도 쓸 수 있고, 이런 용도로 이 차를 개발할 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휴대기기,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2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이 차가 또 재미있는 거는 2열이 이렇게 폴딩이 되죠, 앞으로.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제끼면 2열이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네, 거기 한번 당겨서 이렇게 2열이 폴딩이 되고요. 폴딩이 뭐 한 5도 정도, 여기가 좀 높은데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거의 반듯하게 평평하게 폴딩이 된다. 시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이브리드지만 배터리를 뒤로 많이 몰았거든요. 그래서 이 실내의 면적, 넓이, 뭐 높이 이런 걸 손해를 안 보고 2열이 좀 굉장히 넓게 이렇게 빠졌고요. 그 대신에 트렁크가 약간 작아졌습니다. 일반 XM3보다. 그래서 트렁크는 약간 손해봤지만 2열의 시트는 손해보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더군다나 이 2열 시트의 등받이를 이렇게 폴딩을 하면 트렁크가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뭐 특별히 불편하다, 짐이 좀 덜 실린다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도 넉넉하게 충분히 실리고요. 뭐 대신에 이 2열을 넉넉하게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2열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넉넉합니다. 네, 지금 갑오징어 낚시를 끝내고 신창항으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갑오징어 낚시는 보통 새벽 6시에서 6시 반, 늦으면 7시 정도에 출항을 합니다. 조금 일찍 출항을 해서 해 뜨기 전에 출항해서 제가 촬영을 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낚시하는 중간에는 먹물 튀고 뭐 이래서 촬영을 좀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항구로 복귀를 하는 중입니다. 신창항은 서북부의 중요한 아주 큰 항공점.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낚시배도 많지만 어선배 이런 배도 많고요. 여기 우측으로 보시면 큰 배들이 굉장히 많이 정착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또 신창항에 재래시장도 있어서 낚시가 끝나고 미처 고기를 못 잡은 사람들은 재래시장에 들려서 고기를 돈 주고 사가기도 합니다. 지금 우측으로 이렇게 갈매기들이 보이는데요. 배가 항구로 복귀할 때 배에서 작은 생선이나 뭐 죽은 생선, 혹시 내장을 이렇게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갈매기들이 그런 버린 것들, 이런 것들을 주워 먹기 위해서 배를 따라오는 경우가 많죠. 지금 멀리 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복귀 시간은 보통 4시에서 5시 정도에 복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복귀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어창인데요. 어창이라는 것은 잡은 고기를 살려두는 살림망의 역할을 하는 배의 그 바닷물을 가둬놓는 이런 곳인데요. 지금 각각의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가 제가 12번이다 그러면 12번에 그날 잡은 고기를 넣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12번 고기를 제가 꺼내서 가지고 오는 이런 겁니다. 지금 선장님이
번호에 맞춰서 갑오징어를 꺼내주고 있는데 뭐 열 몇 명이 탔는데 지금 보시는 바대로 한 마리를 잡은 사람도 있고요. 갑오징어 2마리, 쭈꾸미 1마리 뭐 이런 식으로 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7, 8마리 정도 잡았고요. 좀 많이 잡은 사람이 한 15마리 이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저는 12마리 정도 잡았고요. 전체적으로 물이 좀 흘러야지 갑오징어가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물이 너무 흐르지 않고 이렇게 정체되어 있습니다. 바닷물도 해류가 이렇게 안 흐르면 갑오징어 입질이 예민하고 그리고 갑오징어가 많이 안 물죠. 그래서 조항이 좀 저조했습니다. 지금 항구로 지금 완전히 복귀했죠. 저희는 지금 제주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목포로 가기 위해서 제주도 국제여객선 터미널 앞으로 지금 왔습니다. 저희들이 시작을 6천에서 누적거리 6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617km를 탔고요. 남은 주행거리가 130km라고 나와 있습니다. 747km죠. 여기에 이 차를 주유를 처음 하고 한 30km를 기록을 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77km를 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앞에 주유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제주도를 출발하기 전에 주유소에서 한번 기름을 넣고 한번 좀 찍어 보고요. 저희는 지금 목포항에 내려서 서울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계기판상에 찍힌 것은 631km가 찍혔는데요. 여기에 30km를 더 해야 되니까 661km 정도를 이 차를 주유하고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올라가면 조금 아무래도 여기서 4시간 이상 달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중간중간에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비는 조금 더 나빠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종 연비는 나중에 서울 도착해서 뭐 내일이건 오늘이건 서울에 도착해서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승한 모델은 인스파이어 20부터 모델인데요. 이 차는 XM3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최고 사양입니다. 가장 비싼 거고요. 가격은 3,337만 원입니다. 이거 바로 아래에 인스파이어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은 3,308만 원. 그리고 가장 기본 모델이죠. RE 모델. RE 모델은 3,094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이 조금 더 넘죠. 이 차는 현재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랑 가격대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코나 하이브리드가 지금 새로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현재 가격은 이거보다 좀 낮지만 나올 코나 하이브리드는 아마 가격대가 비슷할 거로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차를 제가 지금 600km 이상 주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서 목포에서 또 제주도로 한 바퀴 돌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장거리를 탔습니다. 이 차에 대한 소감을 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단 연비에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연비가 제주도 시내를 뭐 이렇게 천천히 돌아다닐 때는 20km가 계속 넘습니다. 연비가 굉장히 좋고요. 그때는 과속하지 않고 적절한 속도로 이렇게 달리면 연비가 확 올라가고요. 두 번째 놀라운 점은 이 차의 운전의 편안함입니다. 사실 이게 서울서 목포에서 또 제주도 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서울로 갈 때는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프고 이렇게 피곤한데요. 물론 거기서 하루 이틀 쉬었지만 다시 올라가는데 쉴 때도 그렇고 전혀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느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장거리 주행에도 굉장히 편안하다. 원래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 도심에서 타는 차라고 굉장히 르노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외로 장거리에도 편하다. 그리고 차가 좀 작고 이 시야가 높기 때문에 운전하기에 이런 시야각도 넓고 편안합니다. 또 하나 이 차가, 저희가 시승한 차가 웨이브 블루인데, 제주도 바닷가에 차를 세워놓고 그 바다의 물색과 차체의 색과 너무 조화롭고 잘 어울립니다. 이 차의 디자인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XM3에 대한 디자인 호응도가 굉장히 높죠. 특히 유럽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아주 높은 차인데요. 그래서 디자인이 타면 탈수록 괜찮다. 디자인도 세 번째로 제가 좀 이 차의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서울까지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최종 서울에 도착해서 연비가 얼마인지 그걸 정확하게 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차를 타고 서울서 목포에서 제주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총 기름값 그리고 톨게이트 비용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차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